안녕하세요, 또자입니다. 지난 1탄 영상에서는 비행기 티켓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여행을 위한 싱가포르 여행 일정과 준비물, 머물렀던 숙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싱가포르 여행을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날짜는 2월 5일부터 2월 9일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5일 밤 11시쯤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때문에 5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을 세웠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곳의 운영 시간, 요금 등을 조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이거 보니까 제 MBTI 중 하나는 알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MBTI J로 끝납니다. 그럼 슈퍼 J가 세운 계획을 함께 보러 갈까요? 각각 날짜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일차 일정입니다. 구글 맵에서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찾아본 뒤 거리가 가까운 곳끼리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2일차 일정은 포트 캐닝 공원, 송파바쿠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멀라이언 파크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3일차 일정입니다. 3일차 일정은 야쿤 카야 토스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말레이시안 푸드 스트리트, 팔라완 비치, 실로소 비치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4일차 일정입니다. 4일차에는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실제로 가지 못한 곳도 있어요. 무스타파 센터, 아랍 스트리트, 유툰 푸드 센터, 차임스, 차이나타운, 주얼 창이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닐장갑과 물티슈입니다. 송파바쿠테의 경우 고기의 뼈를 손으로 발라내기 때문에 장갑을 끼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뼈가 잘 발라져서 저는 그냥 맨손으로 홀라당 먹었습니다. 그리고 송파바쿠테 본점에서는 이렇게 산뜻한 노란색의 물티슈를 함께 제공해 주어서 저는 비닐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로 쓱쓱 닦았어요. 하지만 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티슈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닐장갑과 물티슈를 가져가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비닐장갑이 필요한 곳은 칠리크랩을 먹는 유툰 푸드센터였어요. 꽃게를 직접 잘라서 먹어야 하는데 가위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쇠가 아니라서 손으로 먹어야 하다 보니 비닐장갑이 필수더라고요. 유툰 호커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닐장갑과 일회용 수저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꽃게 먹다가 집게발에 걸려서 비닐장갑 뜯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손이 더러워져도 근처에 화장실도 있고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닐장갑 한 통과 20매짜리 물티슈 6개를 가지고 갔는데 비닐장갑은 많이 남았고 물티슈는 6개 중 1개만 거의 다 쓰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돗자리입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슈퍼트리쇼는 하늘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돗자리를 펴고 누우면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양산입니다. 싱가포르는 열대우림 기후라서 햇빛이 매우 뜨거워요.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서는 양산 들고 다니면 좋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스콜이 내려 이동하다 발이 묶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산도 꼭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우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여러 놀이기구 중 잃어버린 세계의 주라식 파크 래피드 어드벤처과 워터월드 공연을 볼 때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우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방입니다. 이동할 때 물이나 여러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가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는 걸어 다닐 때 무겁지 않으려고 작은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가방이 작아서 나중에 물건이 생기면 계속 손에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멀티탭과 데지코입니다. 숙소에 많은 콘센트가 있었지만 많은 기기를 충전하기도 했고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사진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 콘센트 거리가 멀어서 멀티탭을 애용했습니다. 하버프론트 트래블러지에서는 USB 타입과 220V 타입의 콘센트가 있었지만 다른 일부 숙소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기에 데지코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7번째는 손 선풍기입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손 선풍기를 애용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선풍기를 쐬고 있으면 천국에 있는 듯한 매직. 8번째는 노트북, 충전기, 고프로, 카메라입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옮기기 위해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프로도 필요했답니다. 9번째는 삼각대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두고 사진을 자주 찍었어요. 하지만 관광지인 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고 때로는 각도를 맞추는 것이 힘들기도 해서 주변에 있는 외국인 분들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많은 분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알면 소통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10번째는 컵라면입니다. 싱가포르 음식이 느끼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야식으로 먹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야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해외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제 필수템 알려드릴게요. 필수템 첫 번째는 물입니다. 싱가포르는 더운 날씨이다 보니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는 한국과 다르게 싱가포르는 물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필수템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계속 사진을 찍기도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켜다 보니 배터리가 금방 닳았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는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1000A까지만 됩니다. 필수템 세 번째는 유심칩입니다. 일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유심칩은 해외에서 꼭 필수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유심칩은 가족끼리 간다면 2개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이다 보니 다 같이 붙어 다닐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1개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어머니, 오빠와 아버지로 떨어져서 다닌 탓에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찾는 것도 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심칩을 무리로 다니는 사람들마다 1명씩은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호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머무른 호텔은 하버프론트 트래블러지입니다. 하버프론트 트래블러지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포트 캐닝 공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멀라이언 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팔로암 비치, 실로소 비치 등의 여러 관광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다른 호텔에 비해서 가격도 착합니다. 이제 건물 밖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의 밖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 등을 사온 뒤 이곳에서 먹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덥지 않게 선풍기도 곳곳에 놓여있고 테이블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입구에는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과 자판기가 있어요. 호텔 내부에 있는 자판기보다 밖에 있는 자판기 음료수가 더 가격이 저렴한 곳도 꽤 있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텔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체크아웃을 한 후에도 짐을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지막 날에 체크아웃을 한 뒤 이곳에 짐을 두고 남은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비용은 무료예요. 누구의 짐인지 표시해둘 수 있는 태그가 있어서 끈으로 묶은 뒤 표시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6층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서의 더위를 날리기에는 딱 좋았어요. 옆에는 수영하다 힘들 때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영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수영장 입구 쪽에 비치 타올과 샤워실이 있어서 수영 전에 샤워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샤워실이 넓어서 편하게 사용했어요. 이제 예약한 객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4명이라서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프렌즈 패밀리 트리플룸을 잡으려고 하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2명씩 박을 나누어서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디럭스 트윈룸 2개를 예약했고 3박을 묵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가격은 92만 2,641원이었습니다. 이제 객실 안을 살펴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싱글 침대 2개가 있고 작은 책상과 협탁이 있습니다. 책상과 협탁에는 콘센트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문 쪽에는 TV와 세면대, 수건, 냉장고가 있습니다. 욕실문에는 전신 거울이 있어서 옷매무새를 다듬기에 좋았고, 세면대 쪽에는 작은 거울이 있어서 화장 등을 할 때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세면대에는 핸드워시가 있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서랍 안에는 커피포트와 면봉, 빗, 칫솔, 치약, 유리컵, 차와 커피 등이 들어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 2병이 들어있고, 냉장고 안의 물을 다 먹고 나면 수돗물을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옷걸이도 있어서 옷을 보관하기도 편합니다. 아래쪽에는 중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와 슬리퍼, 비닐봉지 등이 구비되어 있으니 사용하면 됩니다. 입구 쪽에는 불 켜는 스위치가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안에는 샴푸와 바디워시가 있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벽장에는 휴지와 수건이 있습니다. 소화기도 구비되어 있어요. TV 뒤쪽에 보면 에어컨 스위치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켜면 에어컨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TV가 LG전자 제품이라서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콘센트 사용 팁! 침대 머리맡에 보시면 충전 잭들이 있고요. 이렇게 USB 바로 연결하는 건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이 220V짜리 거 쓰려면 이걸 꽂으신 다음에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만이 이게 전기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안 켰다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꼭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정과 준비물, 호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